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과 지상권과 철탑, 송전선 등에 관심이 많은 여화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이 철탑이나 송전섭에 울타리나 담 같은 걸 칠까요? 발전소나 변전소 등에 울타리나 담 등의 시설을 하고 CCTV나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합니다. 제가 전기공작물 규정이라고 있던데 197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그 전기공작물 규정 제10조에 보면은 발전소, 변전소 등에 있어서의 울타리 및 담 등의 시설, 1항에 보면 고압 또는 특별 고압용의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에 시설하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는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출입구에 출입을 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으로 보아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양산시 3호동 355의 4번지, 5번지 토지에 그 전기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으로 옹벽이 보이고 삼면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견고한 콘크리트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접근 엄금 표시판도 있고요. 시근장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CCTV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 이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부산, 울산 지사에 가보면 거기 용직과 직원들이 여기를 철탑 및 송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철탑인지 철주인지 가공전선인지 지중전선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1997년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입니다. 그 당시에 당사자가 한 계약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서가 써진 그런 토지입니다. 그 당시에 양산시 고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고시를 보진 않았는데 현황판으로 이제 고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하는데요. 1997년 5월쯤에 그 일대를 거기 서창 택지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그 일대에 성전선이나 성전탑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사실은 그 일대는 1967년도인가 9년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60년대부터 철탑이 설치가 되고 있었어요. 1차로 1969년도쯤에 이제 철탑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70년대에 또 2차로 철탑이 한 번 더, 성전탑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97년도이죠. 97년도에 이제 서창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에 다시 이제 전기 설비나 이런 성전 선로가 들어오고 이 땅이 이제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임시 철탑을 설치한다는 현황판이 거기에 이제 그 일대에 있거든요. 그 현황판으로 보아 1997년 5월 이전에 고시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97년 11월 달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용 재결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양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서가 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철탑 및 송전선이라고, 지상권의 목적은 철탑 및 송전선이라고 적힙니다. 등기부에도 철탑 및 송전선이라고 적혀요. 근데 이 현황에는 케이블 헤드 부지, 양산시 고시가 케이블 헤드 부지니까요.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임시 철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 철탑은 그 옆에 다른 필지입니다. 3, 5, 5의 6번지에 지금 송전탑, 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은
케이블 헤드 부지이고, 케이블 헤드 부지라는 건 가공 선로에서 온 걸 지중 선로로 보내주는 걸 케이블 헤드라고 한답니다. 이 케이블 헤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케이블 헤드 부지고요. 그럼 케이블 헤드 부지 밑에는 당연히 지중 시설물이 있는 겁니다. 그 지중 시설물 다발들이 그 길을 따라 변전소까지, 인근에 있는 변전소까지 이 지중 전선 다발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전선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전선이 이 땅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약의 목적에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겠다고, 건설하겠다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의 목적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 간 계약은 철탑 및 송전선으로 하고, 현항 부지에는 양산시에서 고시한 케이블헤드 부지 및 지중시설물을 설치한 겁니다. 그것도 97년 11월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97년 5월에는 케이블헤드 부지만 고시가 되는데요. 98년도에 변경고시가 있습니다. 그 변경고시에 지중시설물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이라면 이 계약의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지상권자인 한국전력은 그걸 토지주인 지상권 설정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철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철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거기 현황판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 또 양산시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케이블 헤드 부지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지중시설물이 묻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케이블 헤드 부지는 금방 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철탑이나 송전선을 까는데 12년 동안 공사를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부지는 형질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분담금도 넣고 형질 변경도 하고 해서 옹벽도 설치하고 울타리나 담장도 넣고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고 그 전에 이제 지하에 지중시설물, 지중선로를 또 설치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12년간 합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대단히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형질 변경이 필요한 이렇게 대단히의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국전력은 토지를 매수해서 또는 토지를 수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 간 설정 계약에 의한 계약서 하나 가지고, 물론 지료는 줍니다. 지료는 한 6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500평이 넘는 땅에 이거를, 이런 엄청난 국가기관 시설에 가까운 이런 시설을 하고서 지료는 6천만 원을 주고 사용기간은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돼요. 앞 한전 용지가 직원 만료는 영구무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느 계약 당사자가 자기의 땅에 영구무한으로 쓸 그 케이블 헤드 부지를 6천만 원만 받고 내어줄 토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한전이 토지주를 기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적인 이야기들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여러분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